5번과 그 다음에 35번은 시간과 공간을 프로그래밍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프로그래밍 하는 번호가 이제 5번인데 64 그 코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프로그래밍하는 하나의 코딩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 삶의 태도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주파수는 달라져요. 내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보는가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시작부터 끝은 한 번에 다 존재해요. 미래는 한 번에 다 존재합니다. 근데 그 미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대의 미래가 수억 가지가 무한대의 미래가 이미 다 있고 나는 거기서 실제로 그냥 관점에 의해서 이것을 볼 건지 이것을 볼 건지 이것을 볼 건지가 그냥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세 개로 나눠서 그렇지 우리의 빛의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 보면 명도하고 채도에 따라서 엄청난 그 무한대에 그 나눌 수가 있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선택을 해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파수의 그 어두운 상태, 낮은 상태에서는 시간에 더 강박관념을 가지게 돼요. 시간 없어, 시간에 쫓기는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키에서는 이거를 조급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항상 모든 거는 그림자를 먼저 경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25분 안에 밥이 되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이제 버튼이 30분이 돼야지 되는 그 밥솥이에요. 근데 내가 20분 안에 되길 원하고 10분 안에 되길 원한다고 해서 밥은 안 되죠. 그러면 이 조급함에 대한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나니 어차피 타이밍이 돼야지 밥이 되는구나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고 인내심을 기르게 돼요. 사실 마음에서는 계속 조급함이 일어나지만 어차피 30분이 돼야지 밥은 돼 라고 해서 인내심을 계속해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 이 인내심에 대한 것들을 계속 길러야 돼요. 네. 어느 정도 그 흐름이 되면은 인내심에 대한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뛰어넘으면서 어차피 모든 것들은 내가 이 흐름 안에 있는 거구나. 이 흐름에서 내가 30살에 경험하고 싶었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천왕성이 넘어가는 뭐 38이나 그 시점에 경험해야 되는 것들은 아무리 내가 20대 때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들어오진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대한 것도 뛰어넘게 되면은 주파수의 영향이 없는 상태. 이거는 시간 자체가 결국은 프로그래밍의 일종이네? 그래서 시간이라는 건 없구나. 영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CD 상태가 영원함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프로그래밍 파트너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에서의 이게 CD 상태는 무한대예요. 무한함을 느끼는 거예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요만큼만 내가 갖고 있다라고 느낄 때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그래서 계속해서 외부 공간에서 더 무언가를 경험하려고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뭐 음식에 대한 것도 계속 뭔가 공허해, 비어있어, 부족해 라고 이제 느껴서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상태는 배고픔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주파수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는 바깥에서 아무리 돌아다녀 봤자 내가 지루함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막 움직이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안의 공간에 대한, 이건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발생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부의 공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가 그 선물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주파수에 안정되어 있는 상태. 그때부터 진짜 자신의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제 쓸데없이 막 그 오만 것들을 다 공간에서 내가 경험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내부로 들어가서 자신으로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 상태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양극성의 정보가 다 띄고 있고요. 유전자 키에서는 이걸 빛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실제
빛이라는 개념과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면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요거는 맨 처음에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자신의 태도가 중요하다. 자신의 선택이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건지가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 키는 저희가 64개는 다 이야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물의고리하고 불의고리로 다시 넘어가면 8번 같은 경우는 아까 자아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림자 상태에서는 자아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해요.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생깁니다. 근데 이제 선물 상태, 주파수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자아의 그 있는 그대로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커집니다. 그리고 14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휴먼 디자인에서는 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소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이 14번은 자아가 움직이는 하나의 열정,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같이 공부를 하셔야지 이게 왜 이 이야기로 풀어지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코동고리를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유전자 그 코드 64개를 공부하실 때는 좀 도움이 되세요. 자, 그리고 연금술의 고리와 신성의 고리는 여기 지금 제가 하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이렇게 세트예요. 여기서는 이제 까만색으로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죠? 모든 고리들은 하나의 그 코동고리들이 반대해서 이렇게 있어요. 똑같이. 네. 연금술의 고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코드들이 다 이제 각각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보드. 이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아, 이게 왜 이제 이 번호가 이걸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게 왜 이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천천히 한번 다음에 이제 그 기본 과정할 때, 초급 과정할 때 이야기를 또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태어난 캐릭터의 세팅 값은 내가 태어난 시점에 요거는 이제 평면이죠. 태양의 위치 64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64개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어머니한테 32개, 아버지한테 32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태어나요. 안 그러면 이제 눈이나 뭐 코나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겠죠. 모든 장기들을 만드는 이제 단백질, 아미노산 코드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드린 유전자 코드는 내가 태어나는 시점에 딱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완전히 어머니 뱃속에서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태양 그 이제 분리되어 있는 그 시점에 태양의 위치, 지구의 위치, 그리고 뭐 달의 위치, 그리고 달의 뭐 그 교차점들, 로드들, 그리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런 그 좌표들에 따라서 타고난 코드들이 달라지게 돼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코드가 이제 양쪽에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의 코드들은 내가 태어나는 시점, 그리고 이거를 의식의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8일도 이제 그 전에 88도라고 표현하면 뭐 90일 정도 차이 난다라고 하는데 조금씩은 다르다라고 해요. 그때 이제 무의식의 코드가 두 개가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요거는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이제 밝혀낸 것들은 제가 공부한 수준에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그 약간의 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90도가 아닌 88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휴먼 디자인을 처음 교육한 라우르가 채널링이라고 하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자, 기본적으로 5번부터 여기 50번까지 아까 전에 여기 똑같이 태양과 여기도 47번은 태양이에요. 그리고 지구. 휴먼 디자인하고 64키는 조금 위치가 달라요. 휴먼 디자인은 세 번째가 이제 달인데 여기는 64키에서는 다섯 번째가 달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달의 로드입니다. 달의 노드. 이것도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각 차크라라고 하는 차크라별로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 번호들의 예를 들어 5번이 내가 활성화가 되면 여기에 5번이 이렇게 줄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리고 47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정의가 되면은 여기에 47번이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근데 양쪽에 번호가 있기 때문에 양쪽 끝에 번호가 같이 생성이 돼야지만 이 차크라라고 하는 센터에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는 걸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 반대쪽에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 세팅 값이에요. 옷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자, 그러면 요 기본 세팅 값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이따가 이제 하나하나씩 뭐 타입이나 뭐 에너지 모드나 이런 것들 이야기 드릴 건데 요거는 캐릭터에서 아무것도 있고 있지 않은 기본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자, 일부러 제가 오늘 지금 시간에 트랜짓을 하나 입혀놨거든요. 트랜짓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시간에 태양의 위치, 지구의 위치, 이런 뭐 행성들의 위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또 게이트들이 64의 게이트들이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면 저의 기본적인 여기 세팅 값에 이게 플러스가 돼서 입혀지는 거예요. 그걸 트랜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지금의 상태는 이 상태예요. 네, 정의가 되어 있죠? 센터들이. 그리고 목센터도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좀 말하는 게 좀 잘할 것 같은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지금 트랜짓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64개의 코드들은 자, 동물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동물, 식물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이제 우리보다는 조금 덜한 5차크라예요. 네. 우리 알고 있는 이 7차크라도 그 전에 인도에서 이제 이 7차크라를 가리켰을 때는 7차크라였겠죠? 네. 근데 지금의 인류는 9차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머리 쪽에 없나요? 아까 그림 표시는 몸에만 있어서. 아니, 위에 있어요. 네, 위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트랜짓에 따라서 나는 평생 이 상태를 경험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하는 것들이 어떤지 알게 되면은 실제 내가 이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그거를 스탑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안 받거나 아니면 방어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신의 기본값은 아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내가 세팅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게임의 룰에서. 네. 이건 누가 세팅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진짜 자신의 실체가 빛과 어둠, 공간과 시간, 영혼까지도 다 자기가 세팅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 게임에서 일어나는 뭐 게임의 AI가 감정을 가지고 실제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고 하는 것들 모두 다 결국 그 프로그래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대한 것과 빛은 같아요. 어둠을 경험해야지 빛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그릴 때 우리가 무조건 어둠이라는 걸 색칠을 해야지 이게 빛이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양극성은 같은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의식은 내가 지금 제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그 의식을 여기 보고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아무리 가리켜도 자신의 오른쪽 귀에 의식을 머물러 보세요. 오른쪽 귀에 계속 의식을 한번 머물러 보세요. 그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뒤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마우스예요. 의식은. 그래서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높고 낮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높고 낮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빛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들을 두려워해요. 나 어둠 상태로 가면 안 되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림자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들은 연료로 사용하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유전자 키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래서 높고 낮은 것들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자하고 캐릭터라고 하는 것들은 구분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임의로 세계관을 만들어 놨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내가 만든 연극 무대구나, 내가 만든 영화 시나리오구나 를 구분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캐릭터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거를 뛰어넘지 못해요. 트랜서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슴 중앙에 있는 당극자석이라고 하는 사용자하고 연결하는 그 코드에 대한 감각을 인지를 하면 이게 내 길이구나, 나는 이렇게 가고 있구나를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